무기력 3종 세트? 안 해요, 못 해요. 두 번째, 몰라요. 세 번째, 싫어요. 이 문제 심각해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요. 네, 박사님 요즘에 상담하시러 박사님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어떤 부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저는 부모님들 네.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 하나는 폭력, 폭력. 뭐 학교 폭력, 뭐 왕따 문제 기타 등등. 자, 두 번째 중독,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유튜브 중독, 뭔가 중독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빙산에 떠 있는 부분이에요. 90%가 무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자, 이게 뭐냐는 거죠.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무기력 문제. 너희들 눈빛이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요즘에도 좀 많아요. 네. 네. 뉴스에서도 청년들이 이 무기력증 맞아. 청년들이 13만 명 전국에 이렇게 10명 해서 중에 1명.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10명 중에 1명이 엄청난 거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아, 무기력 3종 세트? 그러니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3종 세트 안 해요, 못 해요. 하나. 두 번째, 몰라요. 그렇죠. 세 번째, 싫어요. 안 해요, 청소년들 몰라요, 많이 싫어요. 하는 얘기들. 안 해요, 몰라요, 싫어요. 대드는 놈은 힘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무기력은 대들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니까 더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일명 이제 2만 불의 저주라는 말도 써요. GDP가 맞아요. 2만 불 넘어가면 우울증 급증, 자살률 급증, 뭐 이런 무기력증 급증하는 거. 이런. 그러면 이런 무기력증에 걸린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아까 집안일 시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집안일을 해본 아이는 일에 대한 어떤 뼈대,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일을 하면. 그럼 딴 데 가서도 그게 통용이 돼요. 집안일이지만 바깥의 일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순서나 어떤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이 일을 해본 아이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기력에서 해방이 되려면 무능력에서 유능력, 능력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집안일부터 비롯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부터, 작은 성취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들부터 그렇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네.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아이라야 공부도 잘하는 애가 돼요. 더군다나 미래로 가면 이제 AI가 우리 지식을 대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합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통합적 사고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탁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입사 시험 볼 때 면접 보잖아요. 네네.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work나 job이란 단수를 쓰지 않고 works, 다양한 jobs. 경험치를 보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왜? 그렇죠.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통합적 사고가 크다는 그렇죠. 거죠. 아까 말했듯이 집안일을 해본 아이는 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나만의 능력과 기치로 해결한 경험을 얘기해봐라. 이런 걸 꼭 물어요. 어떤 회사든지 물어요. 맞아요. 왜 물을까요? 상황 판단 능력, 임기 응변 능력을 보는 거죠. 얘가 통합적 사고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집안인 일에서 나와요. 많이 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릴 적에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들이 청소년기 이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큰 도움 되죠. 네네. 네. 근데 청소년기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만약에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할 거는 우리가 집안일도 필요한데 직업적인 어떤 영역에서 요즘에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해 집안에 틀어박힌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현실 세상 속에 안 나오고 가상 세계 속에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이제 이렇게 안 되면 이런 관련 전문 단체 도움을 받든지, 그럼 아이가 그러면 가상 세계 속에서라도 활동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가상 세계 속이니까 있다가 현실 세계 속에 나오게 도와줘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끄집어 내려고 그러면 안 나오죠. 부모들이 배워야 될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질문의 기술. 질문의 기술. 그리고 객관적 팩트를 전해주는 거, 어떤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기술하고, 두 번째 질문하는 기술. 두 가지 기술. 그렇죠.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질문은 몇 가지가 있는데, why 질문법이 아니라 how 질문법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랬어? 그러면 방어하죠, 본능적으로. 그렇죠. 욱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 그랬어?
이러면 상황을 설명하게 되죠. 물을 엎질러다가 또 왜 쏟았어? 그러면 왜 쏟기는 뭐 있으니까 쏟았지 뭐. 야, 어쩌다 쏟았냐? 내가 몸 움직이는데 이거 땡기려고 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어. 객관적 상황을 들어보겠다는 마음이니까 그렇죠. 하오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얘기할 때도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상황을 짚고 내 감정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상황은 이렇더라. 애한테 물을 때는 이걸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수했잖아 이렇게. 실수하면 부모가 이렇게 나오죠. 네가 잘못했지? 너 이거 외출 금지다. 처리하는 시퀀스가 한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 진짜 상황. 너 이거 실수했는데 맞니? 확인하기. 확인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네 입장부터 얘기해봐. 어찌다 실수한 거야?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내가 결정인데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도 얘한테 물어내는 거죠. 이러면 당황해요 사람이. 그렇죠? 일단 순서는 항상 상황 짚고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단계 섹션을 나누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제 머리가 굵었다는 말도 쓰잖아요. 네네. 머리가 굵었다는 말은 말귀를 논리적으로 하면 알아듣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적의 대상이 아니고 깨달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지적하면 위장하고 도망가게 돼 있지만 깨닫게 하면 스스로 고치게 돼 있죠. 깨닫게 하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잘 질문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부모님이 모는 대로 잘 함께 걸어갈 수 그렇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지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실존주의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죽음의 소용소에서 이 사람이 그거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한쪽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발하고 도와주는 일, 자기 동족들이죠. 한쪽에는 소위 말하는 허드렛 일, 뭐 장작 나르고 이런 일. 그럼 어느 쪽을 내가 일을 할래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몸만 힘들면 되는데 여기는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감염되어서 죽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선택했다고요? 이쪽을. 왜? 내가 죽을 때 내가 동족들을 끝까지 돕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야 나도 의미가 있지 막 소모품처럼 이렇게 의미 없게 있다가 죽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지 사람은. 그럴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실존적 인간으로 살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게 교육의 본질이기도 해요. 학교 교육은 생존 교육이라서 그 부분까지 미치기에는 이건 너무 욕심이고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지 교육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 스스로가 독서를 한다든지 사색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땡큐지만 이것도 문화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같이 독서 문화도 만들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몫이지. 가정교육, 인성교육은 부모의 몫이지 제도하던 교육의 몫이 아니에요. 학교를 보냈더라도 인성교육과 교양교육, 통합교육, 사고력 교육 이거는 집안에서 하는 거지 부모가 직접 하는 거지 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존적인 인간으로 키워라. 또 우리 아이들도 다 목적 있고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걸 기억하고 그 부분을 어릴 적부터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엔 괜찮았는데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됐어요. 이게 비행 친구를 만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문제를 전가하기도 하고 실제 또 그런 사례들도 있고 많아요. 네. 네네.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보통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발달 단계로 보면 또래 집단이 가장 그때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서로가 그렇죠. 모델링 될 사실은 이미 유효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건 누굴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피차가 똑같은 입장이니까. 글쎄요, 뭐 핑계할 수도 있고 투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령 나쁜 친구를 만나서 지금 나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와야죠. 그러려면 계속 아이하고 피드백하고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탓만 한다고 풀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내면에도 그 아이를 끌어들이는 비슷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미 나쁜 친구라고 수식을 붙였잖아요. 이미. 그럼 일단 아이는 대화 속에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이미 나쁜 친구라고 딱지를 붙였으니까. 그래서 나쁜 이는 딱지를 떼야 돼요. 부모가 부모 느낌을 얘기하는 게 괜찮아요. 너한테 친구고 네가 주인 친구고 좋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엄마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괜찮아요. 그거는 내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스펀지 언어 또는 쿠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단서를 깔아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근데 나쁜 아이 만나지 마. 뭐 나쁜 친구 만나지 마 그러면 내 마음이 판단해버렸잖아요. 이러면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이 되는 애가 상황이 될 수 마음을 닫죠 있죠. 일단은. 네. 중요한 게 항상 부모와 아이와의 소통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